단풍 한 장이 인생을 바꿨다고요? 설마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바닷바람이 부는 작은 도시 수스. 그곳에서 살던 19세의 한 소녀는 우연히 SNS에서 서울의 가을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나는 저 도시에 가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단풍만 예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어도 할 줄 몰랐고 한국엔 단 한 명의 지인도 없었던 그녀는 정말로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언어도 운명도 가족의 미래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낯선 이국의 도시에 대한 사랑 하나로 한 가족이 이민을 결심한 걸까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녀에게 무엇을 줬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은 단풍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의 해안도시 수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갑고 바람엔 늘 바다의 냄새가 섞여있는 그곳에서 저는 사진기를 들고 골목을 누비는 소녀였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SNS에 셀카나 패션 사진을 올릴 때 저는 시장통의 상인들, 오래된 벽에 피어난 이끼, 모래 위에 발자국을 찍곤 했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사진작가. 저의 꿈이었습니다. 거창한 국제적인 활동보다는 제가 느낀 순간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세계를 보고 그 속의 아름다움이나 슬픔,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전통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딸에게는요. 사진은 취미로만 해. 여자애가 밖에 나돌아다니며 뭘 찍는단 말이냐.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이셨고 오빠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의 사진가들이 올리는 작품을 보고 작은 노트북 화면으로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평소처럼 SNS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쁜 가을 사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스크롤을 멈추게 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 바닥을 가득 메운 낙엽,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해시태그 중 가장 눈에 띈 건 이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서울, 해시태그 가을한국, 해시태그 단풍. 그 사진을 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마치 붓으로 칠한 그림 같았고 그 거리의 질서와 조용한 활기, 공기의 냄새마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떠올랐고 눈을 떠도 그 색감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정말로 존재하는 도시일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국, 단풍, 계절의 변화.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한국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풍을 따라 정보를 찾았고 그 다음엔 날씨, 음식, 거리, 사람들의 생활, 언어, 역사. 마치 매직처럼 하나를 알면 열이 궁금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가을 브이로그를 밤새 보면서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몰입을 느꼈습니다. 저곳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이 저의 모든 행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스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도 없었고 한국어 교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저는 온라인 강의, 한류팬 커뮤니티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어 자막이 있는 드라마를 통해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가 입에 익지 않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억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써가며 제 노트를 채워갔고 누가 봐주지 않아도 매일 혼잣말로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책상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그렇게 멀고 낯선 나라에 왜 그렇게 빠졌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단풍 한 장으로 시작된 감정이 너무 거대해졌고 말로는 다 풀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단풍이 아니라 저는 저곳에서 살고 싶어요. 저곳에서 사진을 찍고 저곳에서 숨쉬고 싶어요.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저의 모든 일상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음식, 패션, 음악, 예절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고 단풍 한 장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점점 인생을 삼킬 듯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사이트 하나가 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한국문화재단 국제사진공모전. 주제는 내가 꿈꾸는 도시. 마치 저를 위한 공모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샵을 배우며 수많은 서울 사진을 조합했고 직접 찍은 제 실루엣을 그 위에 합성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붉은 단풍, 그리고 저. 제목은 그곳에 서고 싶다. 사진을 제출한 뒤 저는 매일같이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될 리 없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7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메일이 진짜인지 누군가의 장난은 아닌지 수십 번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저의 사진이 선정되었고 한국문화재단에서 비행기 표와 숙소 모든 일정을 제공하며 서울로 초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 가게 됐어요. 말을 꺼낸 순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내리고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며 단 며칠간의 방문이라도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될지에 대해. 그리고 이례적으로 아버지는 그날 밤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다녀와 보거라라는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싶을 만큼 감사했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야. 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야.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들이마시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의 냄새, 사람들의 말소리, 전광판의 한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건물들이 똑같이 생긴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달랐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그날 밤 창문을 열고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여기에 왔구나. 서울이야. 초청 프로그램은 정말 알차고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인사동, 홍대, 남산타워 등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의 역사 속 인물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함께 웃어주고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단지 관광지에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노인이 내게 자리를 양보해주며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고 카페에서는 직원이 내 발음이 서툴러도 끝까지 웃으며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저는 한국이 단지 선진국이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너무 조용히 식사한다든지 지하철에서 통화를 하지 않는다든지 눈치라는 개념이 행동 하나하나에 반영되는 모습은 신기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문화들을 배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체험은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사진을 찍다가도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동시에 느껴졌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다시 숲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연 돌아가서 이 서울을,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올 거야. 이곳에서 진짜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날 밤 숙소의 작은 책상 위에서 저는 조용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학.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곳에서 정착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귀국하자마자 다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첫 방문 이후 저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제 방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핸드폰 배경화면은 남산타워 야경으로 바꿨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셨지만 이번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젠 이 아이가 정말 진심이구나. 그런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제 한국어 노트를 숨기려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저녁 뉴스를 보시다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면 슬쩍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유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한국의 한국어학당 장학금 프로그램, 등록금 면제와 일정 생활비 지원이 포함된 이 제도는 외국인들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저는 아침엔 튀니지어로 일상 수업을 듣고 오후엔 유튜브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간혹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을 만큼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기억은 언제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시험날 손은 땀으로 가득했고 마스크 너머로 입김이 서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시험지를 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누루, 넌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서울을 봤잖아. 결과는 합격. 장학금도 입학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수상자가 아닌 정식 유학생으로요. 이번엔 단기 체류가 아닌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유학생활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선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초청 프로그램에선 통역이 있었지만 실제 수업에선 모든 것이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저는 처음 며칠 동안 노트 필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외로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자신들끼리 무리를 지었고 한국 학생들은 조심스러워하거나 저를 특별한 손님으로만 대했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가장 큰 위기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혼자 외출해 홍대에서 사진을 찍다가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김치찌개 전문점이었고 저는 한국어로 자신 있게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직원은 웃으며 주문을 받았고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익숙한 듯 반찬도 먹고 국물도 떠먹으며 한국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너무 익숙한 통증이었죠. 스스로 돌아오기 직전 급하게 받았던 충치 치료에 충전재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참고 먹으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이 하얘질 만큼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절 쳐다보는 것도 느껴졌고 당황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저를 유심히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영어로 겨우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들은 놀라지도 않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 근처 치과를 검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직접 치과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치과에 도착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의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주며 즉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 치료가 이렇게 빠르게 이 금액에 가능하다고요? 수수에선 기본 검사와 대기 시간만 며칠이 걸리고 치료비는 환산하면 몇 배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에 대해 오해할 뻔했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혼자라고 느꼈지만 결국 도움을 준 건 한국 사람들이었잖아. 그날의 부부, 치과의사, 직원들의 친절함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사진 속의 멋진 나라가 아니라 위기 때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진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이라는 도시와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고통을 감싸 안아주던 낯선 이의 손길, 외국인이라기보다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던 병원의 분위기, 언어가 서툰 저를 조용히 기다려준 치과 직원의 눈빛. 그 모든 경험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진 속의 화려함을 넘어 진짜 삶을 품은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관광명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법한 풍경 대신 서울의 틈들을 담았습니다. 아침마다 골목을 쓸던 환경미화원의 땀, 지하철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노부부의 손잡은 모습, 자판기 앞에서 고민하는 아이, 눈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뛰는 배달원들. 이런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캡션은 전부 한국어와 영어로 썼고 해시태그는 단 하나였죠. 서울에서 배운 삶. 처음엔 몇 명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점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런 시선이 있었다니 놀랍다. 서울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며 댓글을 달아주셨고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팬들도 감동받았다며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 한국 뉴스 매체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인터뷰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유튜브와 SNS에서는 서울을 사랑한 티니지 소녀로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이야기는 고향 수수에도 전해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할 때 시선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아버지가 어느 날 TV에서 제가 나온 영상을 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참 단단해졌구나.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한국 뉴스를 스스로 찾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 유튜브를 따라 해보셨고 오빠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누루 나도 한국어 좀 배워볼까? 그리고 마침내 제가 서울에 정착한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는 공항에서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도착장에 나타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버지는 그 낯선 공간에서 제가 그렇게 그토록 원하던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하던 서울이구나. 그날 이후의 일들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고 남산에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김치찌개를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질서 있는 나라라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서울 공기는 참 차분하네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우리 가족은 정식으로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빠는 IT 관련 기업에 취업했고 부모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센터에서 아랍어와 티니지 문화를 가르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서울을 걷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눈을, 손을, 땀을, 웃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단풍 한 장에서 시작되었어. 그 사진 한 장은 단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꿈을 심었고 도전하게 했고 상처받게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은 저를 넘어서 제 가족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어디선가 단풍 한 장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용기 내어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곳에 서고 싶다라는 제목의 사진에서 시작된 이야기, 지금 저는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한 장의 사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